매달 영수증 쌓이는 거, 그거 일일이 입력하는 거 진짜 지치셨죠?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골칫거리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AI 가계부 서비스 아이디어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기능이 꽤 흥미롭던데요. 이게 당신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죠. 스마트폰으로 그냥 영수증 사진만 딱 찍으면 AI가 알아서 분석하고 관리까지 해준다. 근데 이게 단순 기록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. 당신의 소비 습관을 얘가 학습해서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돕는 것까지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. 자료에 나온 기능들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뭐가 특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좀 볼까요? 이거 정말 간단하던데요. 앱 켜고 그냥 영수증 카메라로 찍으면 그걸로 끝? AI가 영수증 결제를, 그 OCR 기술이죠? 그걸로 인식해서 날짜, 금액, 항목, 이걸 자동으로 다 입력해 준다는 거죠. 사진 찍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오늘 커피 4,500원 이렇게 말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해도 되고 전자영수증도 연동되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동 입력이나 분류, 이걸 넘어서는 AI 역할입니다. 자료를 보면 이 AI가 당신의 소비 패턴을 학습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번 달 식비 얼마 썼네, 이게 아니라 지난달보다 외식 지출이 30% 늘었네요. 라던가 아니면 특정 요일에 돈을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네요. 이런 식으로요. 네, 스스로는 좀 놓치기 쉬운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려는 거죠. 예산 초과할 것 같으면 미리 경고도 해주고요. 분석이랑 경고까지? 네, 이게 단순 기록 도구가 아니라 뭐랄까 재정 조언자 역할까지 하려는 것 같아요. 듣기엔 참 편리한데 역시 돈 문제다 보니까 그 보안은 좀 신경 쓰이는데요.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? 그냥 안전하다, 암호화한다 이 정도인가요?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? 네, 좋은 질문이십니다. 그 부분 중요하죠. 자료에 따르면요,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 정보는 당신 스마트폰 안에 거기서 암호화해서 저장된대요. 외부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당신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요. 그리고 전송할 때는 개인 식별 정보 있죠. 그런 건 싹 제거하고, 그러니까 비식별화해서 다시 암호화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비식별화, 개인정보는 빼고 보낸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혹시 모를 데이터 유실을 대비해서 클라우드 백업도 제공하는데 1년에 10기가 정도는 무료라고 하고요. 이 백업 데이터가 나중에 제품 리콜 같은 거 있을 때 구매 증빙 자료로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런 용도로도 그렇군요. 그럼 기존에 있던 다른 가계부 앱들하고 다른 점, 차별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? 뭔가 좀 확 눈에 띄는 기능 같은 거요. 네,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. 특히 그 영수증 항목이랑 내가 실제로 산 제품 사진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관리하는 기능이 좀 독특해요. 영수증이랑 실물 사진을요? 네, 이게 단순히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 영수증 내용이랑 실제 산 물건이 다르다. 그럼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특정 제품을 내가 언제 샀었는지 그걸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일반적인 가계부 앱에서는 잘 못 본 기능 같아요. 오, 그거 진짜 실용적이겠는데요? 영수증이랑 물건 다른 경우 은근히 있거든요.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 건가요? 다 유료인가요? 아니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.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멤버십이 있고요. 무료 버전으로도 핵심 기능, 그러니까 영수증 인식하고 자동 분류하고 기본적인 분석 같은 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유료 멤버십은 좀 더 깊이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여러 은행 계좌나 카드 내역을 싹 다 자동으로 가져와서 통합 관리를 해준다거나 AI가 좀 더 심층적인 재무 분석이랑 맞춤 코칭 같은 걸 해주고 또 사려는 물건 최저가 비교나 할인 정보 알림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해요. 유료는 확실히 기능이 더 많네요. 네, 약간 개인 재무 비서 같은 느낌을 주려는 것 같아요. 그럼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떤 기능까지 가능할까요? 자료에 혹시 그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나요? 네,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긴 했습니다. AI가 당신의 그 투자 성향 같은 걸 파악해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연말정산 같은 세금 신고를 좀 도와주는 기능까지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. 세금까지요? 네, 심지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려고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데이터 위변조를 막는 방안,
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아마 데이터 보안이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려는 의도겠죠?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자세히는 안 나와 있었지만요. 흥미롭네요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당신의 그 비식별화된 소비 데이터 있잖아요. 이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사나 판매자는 협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거나 가격 할인을 좀 이끌어내고 그 혜택이 다시 사용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. 아, 내 데이터가 모여서 나한테 혜택으로 돌아온다. 그렇죠. 사업 계획 자료 보니까 이런 구독료나 데이터 기반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내고 초기 투자하고 한 7개월 안에 손익분기점 넘기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쭉 훑어본 이 AI 가계부 서비스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히 돈 쓴 거 기록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AI를 통해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도록 돕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될 잠재력이 확실히 보이네요. 귀찮은 영수증 정리에서 해방되는 것, 그 이상인 거죠? 맞습니다. 기술은 계속해서 우리의 금융관리 방식을 바꾸고 있죠.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춰지고 심지어 미래 소비까지 예측하려고 할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에 AI가 당신의 모든 소비 내역과 재정 상황을 어쩌면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과연 돈에 대한 당신의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? 이 점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